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1년 CC 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CC에 예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활용 예와 CC 버전의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보고 화면 구성과 패널의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새 파일을 만드는 방법,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방법 등 기본적인 파일을 다루는 내용들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방법, 크기를 조절하고 색을 설정하는 방법 등 오브젝트를 다루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CC 프로그램의 시작 화면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보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작업에 대한 방식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먼저 지금 첫 파일을 만들어 볼 때 파일에 대한 성격들이 나오고 있죠. 자, 보게 되면 A4 사이즈, 포스트카드, 커먼 사이즈, 그 다음에 아이폰 X,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프리셋이라는 기능들이 주어진 것들이 자, 어도비 CC 프로그램의 다양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창을 클릭을 해서 일반적인 저희가 웹에 대한 조건보다는 인쇄에 대한 조건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A4 사이즈를 열게 되면 이전에 봤던 이전 버전의 작업 환경과 동일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타입들은 일반적인 이전 버전과 거의 유사한데요. 자, 이번 강의가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버전에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치중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미국의 그래픽 프로그램 전문 회사인 어도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자, 2013년 상반기에 CC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드로잉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방식의 드로잉 프로그램으로 수정과 편집이 자유롭고 드로잉 기능이 뛰어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벡터 방식이라는 점과 그리고 점과 선에 의한 좌표 값을 인식하는 패스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크기를 변경해도 품질에 손상이 없으며 파일의 용량이 적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드로잉은 두 개의 기준점을 만들고 이에 따라 연결하는 선이 만들어지는 이를 패스라고 부르게 되죠. 자, 여러 패스로 형태를 만든 후에 안쪽 면에 색을 채우고 외곽선에 선을 입혀 일러스트를 완성합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가장 그래픽적인 성향의 이런 툴을 저희는 이제 패스 툴이라고 하는데요. 자, 패스 툴 중에 대표적인 툴은 바로 펜 툴이 되겠죠. 자, 펜 툴에 대한 영역을 보게 되면 자, 기존에 굉장히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방식의 툴이 되고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점을 클릭할 때 지금처럼 다른 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클릭점에 대한 이런 자취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자,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선을 틀어서 저희가 이런 방향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클릭점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다른 선분으로 그려줄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안정적인 이런 패스의 타입을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그려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 CC 프로그램에서의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식의 선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저희가 해당하는 도형에 대한 색상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된 여러 가지의 색상 패널을 사용해서 컬러를 칠하거나 아니면 테두리 선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의 그래픽적인 이런 작업 방법을 저희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작업의 편집 방법을 저희는 패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이전에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문서를 한번 닫아 볼게요.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터 뉴 파일 패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빠른 방법으로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는데요. 새 파일 만드는 뉴 도큐먼트 대화 상자를 살펴보고 파일 내에 만들 수 있는 아트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뉴 상자에서 똑같은 그 새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뉴 도큐먼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뉴 도큐먼트 상자를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걸 알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이제 수업 내용은 항상 이제 기초적인 초보자들을 위한 수업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에 따른 이름을 미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리센트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리센트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화를 뜻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는 이제 리센트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자, 위에 리센트 아이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근 파일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셋 디테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셋 디테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새로운 도큐먼트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 도큐먼트라고 미리, 물론 지금 지정된다라고 해서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문서의 이름을 저희가 무명의 이름에서 새로운 도큐먼트의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ith it에 따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아트보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아트보드를 세로로 세울지 가로로 눕힐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with height가 있고요. 아트보드의 가로 세로 크기를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리셋 디테일스에는 새 파일의 이름을 정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센트라고 하는 부분은 자, 목적에 맞는 작업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미리 지정된 저장 문서가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옵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트보드라는 기능이 있죠. 아트보드는 아트보드의 개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저희가 작업을 할 때부터 이 문서의 개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브리드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인쇄할 때 돌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돌연이란 여백이 없이 그림이나 선 등의 이미지 요소가 판면, 일부를 채울 때 과정에서 잘려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판면보다 크게 편집 영역을 잡아주는 것을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미지가 판면, 아트보드보다 클 때에 설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3mm를 지정하죠. 자, 아트보드를 2를 지정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새로운 도큐먼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뉴 도큐먼트 1번이라고 해서 지정해 볼게요. 자, 지정하시면 새로운 도큐먼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돌연 크기 블리즈가 3mm로 설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될 이미지는 현재의 아트보드보다 큰 3mm가 큰 이미지가 2개가 준비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아트보드에 대한 상태는 자, 윈도우에서 보게 되면 아트보드라는 기능이 있죠. 자,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아트보드에 따른 상황이 여기에 이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번과 2번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요 문서를 닫아보고요. 새로운 문서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파일에 New를 눌러주게 되면 이번에는 기존 기능들이 저장이 돼 있죠. 자, 이번에는 초기화된 옵션으로 가볼게요. 자, 기본적인 여기서 블리즈 기능은 없앴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어드밴스 옵션,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세 옵션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는 컬러 모드라는 게 저장되어 있죠. 컬러 모드는 일반적으로 색상 모드를 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인쇄용은 CMYK, 웹용은 RGB로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 이펙트라고 되는데, 자, 여기서의 이제 출력되는 화면 해상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보통 이제 레스터 이펙트는 인쇄용은 300 ppi, 웹용은 72 pp이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DPI와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뷰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리뷰 모드는 자, 미리 보기 방식을 정하고 있고요. 기본 설정은 디폴트인데 옵션을 보게 되면 픽셀인지 오버 프린트인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어 세팅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전 일러스트레이터 CC 이전 방식의 새창 대화 상자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 CC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레거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아트보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트보드라는 건 작업 명령을 뜻하고 있고요. 파일에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아트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트보드를 여러 개 더 만들면 현재 그리고 있던 일러스트와는 다른 새로운 일러스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놓은 아트보드는 각각 따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돼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크리에이트 기능으로 만들어 줬다고 하고요. 지금처럼 새로운 도큐먼트를 제작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죠.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작업 방식을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새 창을 만들 때 지금처럼 그냥 A4 사이즈를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새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선택한 오브젝트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진 도형들을 보통 이제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라고 하면 일단 이제 사각형, 그 다음에 둥근 사각형, 원, 다각형, 별, 그 다음에 플레이어 툴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저희가 쓰고 있는 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툴들을 보게 되면 사각형 툴을 만약에 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사각형 툴을 정사각형을 그려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툴 패널에 셀렉션 툴로 저희가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려는 오브젝트로 마우스를 움직인 후에 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가 선택되게 되는 거죠. 자, 선택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이제 편집이 가능한데요. 자, 이처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선택될 수 있는 모든 개체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선택되는 영역을 보게 되면 양쪽에 8개의 점들이 보이고 있죠.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자, 하늘색의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이제 꼭 그 하늘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의 색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자, 바운딩 박스로 오브젝트의 선택 여부와 형태를 확인하고 크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회전시킬 수가 있죠. 자, 확대 기능을 한번 지원해 볼게요. 확대 기능을 지원해 보면 저희가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 확대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이는 자, 보게 되면 뷰 기능에 자, 줌인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단축키들은 저희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줌인 기능은 컨트롤 플러스, 줌아웃 기능은 컨트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 윈도우에 맞춰지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모든 기능이 다 보이는 Alt 컨트롤 0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들을 간단하게 기능을 익혀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작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도형에 대한 아트보드에 대한 편집 기능들이 있어야 제가 작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컨트롤 플러스는 확대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 기능, 그 다음에 컨트롤 0은 지금처럼 화면에 맞춰주는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0 하게 되면 지금처럼 두 번째 맞춰지는 기능이 되겠죠. Fit All in Window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츄얼 사이즈는 컨트롤 1이죠. 컨트롤 1을 하게 되면 실제 사이즈로 보여지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자, 여기서 단축키를 한 4가지 정도만 정확히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핏 아트보드 인 윈도우, 그 다음에 액추얼 사이즈라는 게 있죠. 액추얼 사이즈라는 것까지 기억해서 화면을 편집을 원활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바운딩 박스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8개의 이런 박스가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을 그리더라도 마찬가지죠. 자, 원을 선택해도, 자, 선택 박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8개의 박스가 드러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형을 이동할 때는 도형에 따른 면적 부분을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자, 혹시라도 이제 칠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테두리 선을 지정하시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일러스트레이터 CC 기능에만 있는 이런 원툴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패크맨과 같은 이런 부채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각각의 도형에 따라서 옵션 기능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확장 기능들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변환시킬 때는 각각의 이 사각점들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크기에 따른 변형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측 바운딩 박스를 가게 되면 여기서처럼 둥그런 모양의 이런 커서 모양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회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고요. 자, 바운딩 박스로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를 저희는 바운딩 박스라고 하고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툴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CC에서 지원하는 고유한 기능이 있죠. 자,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서는 둥근 사각형 옵션이 지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해당하는 수치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되게 편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과 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해당하는 이런 도형에 대해서는 도형이 패도형이든 아니면 궤도형이든 간에 해당하는 도형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컬러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런 패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것들을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메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상자,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툴박스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뷰 기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기능에서도 관리하고 있죠. 자, 윈도우 기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각각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패널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팔레트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패널이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패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이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습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칠과 선에 대한 이런 컬러 관련된 이런 패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스와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들을 보게 되면 컬러에 따른 옵션들도 있죠. 그죠? 컬러에 따른 옵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가이드라는 기능들도 있고요. 컬러 가이드는 말 그대로 이제 컬러에 대한 이런 가이드 하는 색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색에 대한 이런 혼합 과정은 컬러 패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컬러 패널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일반적인 이전 버전과 동일한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일반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의 그 옵션으로 채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패스 안쪽 면에 채워지는 색상을 저희는 보통 필 색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선, 스트로크 색상을 정하면 패스 라인과 동일한 위치에 설정한 색상의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굵기를 정할 수도 있게 되고요.
자, 툴 패널의 색 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툴 패널의 색 상자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색상을 미리 설정하거나 선택한 오브젝트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색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툴 패널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뜻하고 있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을 보게 되면 그러면 색 영역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색 상자가 활성화되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통 이제 뒤로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색상 변경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먼저 활성화 시키셔야 그래야지만 색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색 상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색에 따른 컬러 피커 옵션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일반적인 이제 색을 변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색에 따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CMYK라는 색상 모드로 지정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CMYK로 지정하게 되면 그럼 지금처럼 지금 아웃풋 컬러, 웹 컬러에 따른 웹 컬러라기보다는 이제 인쇄 컬러 용도로 색이 전환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안전하게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을 지정했을 때 변환된 컬러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셔야 원하는 컬러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일반적인 빨간 컬러를 지정하게 되면 자,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색상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디폴트 Fill and Stroke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클릭하면 칠 색상과 선의 색상을 기본 색상으로 지정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색상들은 덩어리는 흰색, 그리고 테두리는 검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콘은 스왑, Fill and Stroke 기능. 클릭하게 되면 정해진 칠 색상과 선 색상을 서로 교체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교체하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에 따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컬러에 따른 내용은 여기에 지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라디언트 옵션이 있죠. 자, 그라디언트라고 하게 되면 저 활성화된 색이 지금처럼 한 색에서 다음 색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옵션을 뜻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라디언트는 보통 이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그라디언트 패널은 자, 윈도우에서 열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컬러 패널과 같이 공유해서 쓰거나 아니면 스트로크 패널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패널에 따른 세팅이 되게 중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는 패널에 대해서는 강사와 동일하게 세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윈도우에 그라디언트라는 패널이 있죠. 자, 그라디언트라는 패널을 미리 이렇게 스트로크 패널과 같이 결합하시고요. 지금처럼 해당되는 패널들을 자주 쓰는 것들을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좀 바꿔볼게요. 그라디언트 패널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한 색에서 다음 쪽으로 변환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옵션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능은 논이라는 기능이고요. 클릭하게 되면 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색 상자의 경우에는 투명하게 되어서 아래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선색 상자의 경우에는 선이 제거가 되는 거죠. 자, 투명 옵션이 적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상자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자, 나중에 만들어진 도형에 대해서는 색을 칠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색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자, 위의 색을 만약에 색 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색상에다가 일반적인 컬러 모드를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 있는 도형이 투영되어서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들을 볼게요. 옵션들을 보게 되면 자,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내용들을 첫 번째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로우 노멀 기능이죠. 드로우 노멀 기능은 일반 모드로 컬러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드로우 비하인드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드로우 비하인드라는 기능은 지금처럼 옵션을 이걸 킬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능은 아니죠. 이 또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에서 추가된 기능들이 되겠는데요. 자, 한 번의 선택을 조금 제외시킬 때 쓰는 기능인데, 자, 지금처럼 컬러를 이렇게 입히시게 되면 도형에서, 자, 선택된 도형에서의 지금처럼 해당 컬러를 지원하게 되면 두 색이 모두 다 컬러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컬러를 바꿔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드로잉에 대한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도비 CC에서 이렇게 구현된 기법들을 보게 되면 제가 노란색 도형을 그렸다고 할게요. 자, 테두리 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의 도형을 그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다음 도형을 그린다고 할게요. 자, 그런 그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와치라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스와치라는 패널은 설정한 색상을 등록해두고 사용하는 그런 팔레트와 같은 그런 패널을 스와치라고 하죠. 저희가 작업 시에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추가 패널들에 대한 이런 기능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죠. 자, 일반적인 저희가 다음 색상을 파란색으로 지정했다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드로잉에 대한 기법들을요, 드로우 노멀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각형을 위에다 또 그려볼게요. 자,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도형에 쌓여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아래쪽에다가 지금처럼 드로우 비하인드라는 기능 옵션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자, 아래쪽으로 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옵션들이 어도비 CC 기능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옵션. 자, 작업을 일단은 저희가 번복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는 걸로 할게요.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도형을 일단 선택했고요. 선택한 다음에 기능을 보게 되면 드로우 인사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사이드라는 기능을 걸게 되면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마스크 처리가 되는데요. 동그란 원으로 제가 도형을 그려볼게요. 자, 그리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그리면 자체적인 마스크 기능이 지원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 기능이 지원돼서 안에다가 도형이 그려지는 기법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법을 자동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보통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컴파운드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컴파운드 기법으로 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기능들이 지원되죠. 그래서 드로우 노멀, 그 다음에 드로우 비하인드, 그리고 드로우 인사이드 기능들이 지원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안쪽 도형에다가 드로잉이 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그죠? 뒤에다 그려주거나 이런 오브젝트들에 대한 편집 위치를 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패널과 그 다음에 스와치 패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컬러 패널은 컬러 피커 대화 상자와 같이 스펙트럼이나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색상을 설정하는 그런 대화 상자가 되겠고요. 스와치 패널은 설정한 색상을 등록해두고 사용하는 팔레트와 같은 기능의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가 1강의 내용들은 기초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 더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그런 단축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 과정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단축키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1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게 되면, 자, 컨트롤 Z라고 하게 되면 에디트, 언두에 따른 기능이고요.
작업을 반복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자, 아트보드를 확대하기 위한 줌, 뷰의 줌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뷰 줌아웃, 아트보드 축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0번, 아트보드 화면에 맞추기,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실제 크기로 보기 기능까지 이렇게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강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저희가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